네, 안녕하세요. 박종일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가 투자를 하실 때 대부분 그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합니다. 이제 그 대신에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받는지는 이제 개개인의 성향이나 사정에 따라서 다르죠. 최근에는 상가 대출 비율이 상당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한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받고 투자를 하는 것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또 대출을 받았을 때 어떤 또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상가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대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수익성이죠. 수익률이라고 해도 되겠죠. 대출을 받았을 때 레버리지로 인해서 그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지난번 레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 때문에 대출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최근 신도시나 택지지구들은 막 은행에서도 좀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공격적인 대출 비율을 유지했어요. 약 60%, 많게는 70%까지 가능한 데도 있습니다. 약간의 방법을 써서 60%의 대출을 해줬는데,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 대출 비율이 약 40%, 50%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도 낮아지고 은행에서 좀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축 상가와 기존 상가, 경매 상가가 대출을 내주는 비율들이 다 다릅니다. 신축 상가 같은, 신도시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약 60% 선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기존 상가들, 이 기존 상가들은 기존의 임차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을 공제를 하고, 감정가에서 공제를 하고 대출금이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보다 낮습니다. 맥시멈 한 50% 될 것 같고요. 보통 한 40% 선, 그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상가 투자하실 때는 이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상가를 취득할 때는 70에서 80%까지 아마 대출이 가능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이상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 수익률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비용 처리 문제입니다. 비용 처리.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나오는 이자 부분이 그 상가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비용, 상가는 임대를 주고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소득 그대로 고스란히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자들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가 투자에 대출을 받는데 큰 이유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내가 상가를 분양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나면,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뒤에는 기존 상가가 되죠. 이렇게 기존 상가일 때는 대출 비율이 신규로 받으려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대출을 좀 많이 받아놓고 있으면 내가 향후 매각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팔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대출이 한 60% 있을 때와 한 40%밖에 없을 때, 30%밖에 없을 때, 이럴 때는 투자금의 차이가 큽니다. 근데 투자자들은 보수적인 투자자도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 나의 상가를 매입할 수 있는 그 매입 대상자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 높은 확률로 좋은 조건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매각 시 용이한 점이 또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가가 4칸이 있어요. 1층에. 근데 스타벅스라고 합시다. 스타벅스가 이 4칸을 전체를 임대를 맡았어요. 그 중에 나는 여기 이제 주인이 다 달라요. A, B, C, D. 근데 내가 이 C 상가의 주인이에요. 내가. 그런데 3년 정도 지나서 내가 이걸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출을 50% 받았고 얘도 50%를 받았는데 저는 대출을 안 받았어요. 여기 50%를 받았고. 근데 새로 투자하려는 그 투자자는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기를 원합니다. 돈도 적고 이런 레버리지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원해요. 그래서 그럼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되지 라고 해서 은행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신규로 대출을 얼마나 해줄 거예요, 과연? 네,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있던 칸막이 구분이 없어진 이제 이런 경우, 여러 개의 상가를 한 임차인이 쓴 경우에 한 부분만 상가를 매각을 할 때, 이럴 때는 신규 대출을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채권 금액, 그러니까 빌려준 금액을 회수할 때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여기만 경매에 넣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은행에서 꺼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대출이 없어서 내가 팔 때 팔지 못하는 이런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정한 대출은 나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시국이 안 좋아지거나 또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부동산의 투자 열기나 투자 기운이 굉장히 가라앉아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아무래도 그런 대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임대가 공실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대출이 많아지면 또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상가의 입지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출 비율을 고려하는 것도 염두에 둘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적정한 대출 비율, 상가 대출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